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이 좀 바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음식 판매, 그러니까 판매 음식에 관한 건데요. 원래 제가 이제 바를 오픈을 하고 먼저 부엌을 이렇게 따로 안 만들었죠. 일단 뭐 예산 문제도 있었고 동선 문제로 안 만든 것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나, 이게 고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바 건너편에 보면 음식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음식점들이랑 적당히 협상을 해서 메뉴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이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면 저희가 음식점들의 음식 배달을 해주는 식으로 타협을 좀 받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한 3달 정도 음식 문제를 좀 해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음식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외에 감자튀김이나 뭐 치킨 너겟, 그리고 뭐 이제 뭐 땅콩 볶음 뭐 이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서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도 좀 내놔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시도도 많이 해보면서 좀 상당히 많은 걸 좀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바에서 음식을 팔아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어떤 음식을 팔아야 되나. 제가 뭐 이제 프로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닙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자취 생활을 한 7년 정도 해왔고요. 그리고 요리가 좀 취미 중 하나라서 웬만한 이제 한국 음식들은 잘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를 처음 차릴 때 한국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조금 갖춰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럼 무슨 술안주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냐. 처음에는 이제 떡볶이, 김치찌개, 돼지불고기 이 3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1월 초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한식 메뉴들을 돌아가면서 만들어서 팔아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내놓는 메뉴들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좀 서비스로 좀 내드리기도 하고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은 좀 괜찮았는데, 이제 어떤 아저씨는 제가 떡볶이를 서비스로 이렇게 한번 드리니까 그걸 한번 먹더니 혼자서 그 뒤로 3접시를 시켜 먹으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불고기를 이제 먹어보시더니 간장 불고기를 먼저 2접시를 드시고 이거 좀 매운 거 없냐 그랬더니 고추장 불고기를 또 시키셔가지고 2접시를 싹싹 비우고 갔습니다. 총 4접시를 먹고 갔어요, 혼자서. 이렇게 한식 메뉴들을 생각을 해보면 고추장 같은 거를 제외를 하고는 전부 이제 태국 식재료들만 썼기 때문에 이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뺄 수는 있었는데, 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손님들이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식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외부에서 밥 먹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자, 일단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겠죠. 엄청 뭐 맛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일정 수준 이상의 이 맛은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좀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방문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해외 현지에서도 한식당을 방문할 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비슷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외부에서 먹는 한식이니까 일단 맛도 한국이 생각날 만큼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자, 이제 저처럼 30대인 아재들은 이제 특히 뭐 인테리어가 굳이 뭐 예쁘진 않은 뭐 이 노포 뭐 이런 거더라도 이 맛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조금 인심이 있다 이러면 단골 삼아서 자주 가게 되죠. 근데 이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찾는 한식당이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식당을 찾는 이유는 거기가 맛있어서,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맛이 없으면 안 되죠. 맛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맛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한국적인 인테리어부터 이제 좀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처음 보는 미지의 음식이지만 좀 맛있어 보이는 디스플레이까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끼 먹더라도 제대로 맛있는 맛집 이런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돈을 충분히 지불하더라도 겪고 싶은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요새 이제 K-팝이랑 한국 영화 이런 게 세계에 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관심 자체는 좀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K-푸드라는 거는 뭐 삼겹살, 불고기, 비빔밥, 김치 뭐 이런 것과 같이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제외를 하면 뭐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90년대 말의 맥도날드랑 2021년의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90년대 당시에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뭐가 들어갔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햄버거를 먹는다, 이 경험 자체의 비중이 굉장히 컸죠. 동네 맥도날드에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하는 게 이제 소원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뭐 번의 크기가 어떠니 뭐 패티가 어쩌니 하는 경험보다는 이제 맛과 품질에 치중할 만큼 햄버거가 익숙해진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쫓기에서 갑자기 신메뉴로 팟타이랑 똠얌꿍 이런 걸 내놓는다.
그거 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동네 쫓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감자튀김이나 뭐 치킨 이런 거 먹겠죠. 대표적인 거 모듬튀김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팟타이나 똠얌꿍을 막 시켜서 먹진 않죠. 그래서 이제 한식이 좀 익숙지 않은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식 메뉴는 전부 치웠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한식 드셨던 단골 손님들에게 오시면 생각날 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로 드리긴 하고요. 자, 한식 이야기는 이쯤 하고 태국인 술집 손님들의 안주 선택 취향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해봅시다. 자, 한국은 식당에 갔을 때 쓸데없이 메뉴가 많은 곳 뭐 이런 곳은 맛집이 아니라고 하죠. 이 재료의 회전율 문제도 있고 어느 하나를 특별히 맛있게 하는 집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의 장인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태국인들이랑 같이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다양하게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이제 음식 배달을 좀 시켜서 먹으려고 치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하나 찍고 메뉴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말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없어. 먹고 싶은 게 없대. 그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식당을 바꿉니다. 제가 선택한 메뉴를 만드는 다른 식당이 있는지 찾아서 또 보여주고 그것도 싫어하면 또 다른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싶은 메뉴가 둘 다 있는 식당이 나올 때까지요. 그만큼 이게 태국인들은 좀 취향도 가지각색인데 거기에 자기 주장도 조금 확실한 편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각오가 없고서야 특정 메뉴로 외길만 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40년 정통 불고기 맛집 아들 출신 뭐 이런 것도 아닌 바에야 동네 술집인 저희도 이렇게 가야 하고요. 일단 태국 음식들은 정말 다양한 음식이 종류별로 다 주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똠얌 같은 경우에도 뭐 똠얌 시푸드, 똠얌 꿍, 무, 까이 뭐 이런 거 주문 다 들어오고요. 솜땀도 뭐 이제 그냥 솜땀도 있고 뭐 다른 뭐 땀마무항이나 이런 거 종류별로 다 시킵니다. 이게 물론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더 잘 나가는 메뉴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것만 남기고 메뉴에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메뉴만 엄청 잘 나가 이게 아니라서. 다만 이게 좀 술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태국 손님들이 대부분 태국 위스키에다가 소다나 콜라를 타 먹거나 아니면 맥주를 좀 많이 마시니까 필연적으로 좀 튀김류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밥류나 국수류 이런 거는 제외하고 각종 대표적인 태국 음식들은 다 메뉴에 넣고 이제 간단한 튀김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따로 카테고리를 만든다. 두 번째, 주방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건데요. 자, 바를 시작을 하고 손님을 받고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했죠. 이게 첫 달에는 음식 매출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달째부터는 갑자기 음식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니까 손님들이 이게 저희가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혹은 이렇게 다른 음식점에 주문을 저희가 이렇게 넣으려는 거. 이런 걸 보고 나서는 음식을 더 이상 시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직 제대로 이유 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손님들이 가끔씩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방을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너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빵 음식 메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실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 메뉴랑은 거의 다른 건 없고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저 이제 음식을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것 뿐입니다. 손님한테는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튀기는 감자튀김이나 뭐 치킨 너겟 말고는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방을 만들고 요리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태국 음식점이나 술집도 사장이 이제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면 요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술집은 조금 특이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바를 내면서 주방을 따로 만들진 않고 이제 싱크대랑 뭐 튀김기, 뭐 전기 그릴, 전기 팥 이런 것들만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가스로 연결하는 화구는 없어요. 이제 이걸 만들어야 주방이 갖춰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고용하는 요리사가 이 화구랑 이제 모든 제반 시설을 자기가 다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있다고 해서. 이 요리사분이 사실은 이제 그 파트너의 여자친구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신 거지, 친구 어머니. 요리를 따로 좀 오래 배우셔가지고 각종 요리도 다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반 시설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고용 조건이 제반 시설이랑 다 들여오시고 요리 재료비까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 지불을 하는 대신에 이제 음식 매출에서는 일부만 저희가 가져가고 이제 음식 매출의 대부분은 다 가져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같은 바 안에 음식점을 따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MOU 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음식 중에 이제 태국 음식들만 담당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튀김류는 그대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바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없고 이제 거의 플러스로 가게 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태국 로컬 술집 메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직 뭐 경험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뭐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게 좀 적어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후에 좀 차곡차곡 경험이 좀 쌓이면 또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